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에서 우리 학원의 부원장이자 그다음에 우리 학원 수학과를 책임지고 있는 박재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올해 잘 되라고 제가 지금 미리 이걸 다 꽈놨어요. 방금 우리 아이들은 꼬이는 일이 없다라고. 네. 자, 솔토고등학교 오늘 제가 수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최상위 강사의 수업을 제가 제 이름 따서 제의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오늘 솔토고등학교 수학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솔토고등학교 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토고등학교 수학시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최근 들어서 주변 학교들을 비교했을 때 난이도의 상승폭이 가장 큰 학교가 바로 솔토고등학교예요. 자, 그런데 솔토고등학교의 난이도가 쉽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쉽습니다.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의 그 수준이 굉장히 다른 학교들하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그 이유가 두 번째 보시면 흔한 유형의 스타일을 벗어나는 문항 출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례로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2학기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1등급 커트라인이 70점대 중반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에 속했던 학생들의 1등급 커트라인 70점 중반이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제 10%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건데 그 학생들이 속한 구간은 60점대 중반까지 거의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60점 중반만 나도 1등급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율이 돼버렸는데 그 시험 자체가 어려웠던 이유의 특성이 있거든요. 자, 왜 그랬었냐면 작년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알겠죠? 그런데 그 범위에 속하는 문제만 따는 게 아니라 수학 3과정, 즉 공통수학 1과정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가지고 집합 문제하고 3차 방정식 문제를 이렇게 혼합시켜서 출제한다든가 작년 첫 시험과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오답이 나왔던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사실 다항식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도형을 갖다가 그 문항에다가 접목시켜서 출제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토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특징이 강하다는 것이 큽니다. 자, 그 다음 고난도 문항의 경우에 반드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꼭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우리가 꼼꼼히 공부하는 과정은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솔토고 시험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우리가 어떻게 푼다, 이런 유형 어떻게 푼다, 이것을 넘어서 이 유형을 다른 유형에 혼합시켜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봐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 때 제가 특강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항식 문제인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 알아야 될 도형의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을 크로스시킨 제 자체 교재에 있는데요. 그런 문항들을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도 제 자체 교재에서 정말 한 유형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개념을 혼합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훈련시킬 거고요. 두 번째, 이 수학 피지컬 자체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이유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결국은 굉장히 낯설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항들 평상시에 많이 연습을 하고 해당되는 문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내가 개념을 놓쳤기 때문에 오답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피지컬 실력 자체를 굉장히 높여야 결국은 솔토고등학교는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고득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시험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었을 때 확실히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의고사 기출. 자, 이거 너무 많잖아요, 사실 모의고사 기출이라는 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할지가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데 특히 최근 5개년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문제들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 마지막 퍼펙트라는 교재를 만들었었는데 그 교재에서 적중들이 많이 되어서 실제로 솔토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학원 고등부 수학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 반을 저희가 4단계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탑티어 반, 그 다음에 심화 A, B, 원리 반 이렇게 네 가지로 반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또 재원생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각각에 맞는 반을 수업을 하게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 탑티어 반과 심화 A 반 수업을 지금 맡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아주 유능하신 홍진태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 정말 수업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심화 B반하고 원리반하고 이 두 가지 반을 맡아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을 저희가 막 클래스를 가지고 너는 윗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장 적합한 수업을 결국 해야 아이들이 결국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는 점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당일 과제 및 테스트 오답은 반드시 당일날 저희가 해결시킵니다. 자,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과제 같은 경우 이제 되게 학원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그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과제 오답이나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특전 단원은 되게 잘 되는데 어떤 단원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워서 테스트나 과제 오답이 다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 같은 경우 저희가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는데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잡아놓고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해결하고자 토요일 같은 경우 저희가 올데이 클리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 날은요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나 홍주태 쌤이나 전혀 수업을 잡지 않았어요. 잡지 않은 이유가 이 시간 동안은 오로지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 다뤘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다시 한번 되짚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날 어떤 작업을 하냐면 내신 대비할 때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놓치는 그런 핵심 문항 정도만 10개를 따로 별도로 추려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이들이 그 이번 방학을 통해서 중간고사 범위 정도는 선행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도 지금 다 나갈 상황인데 계속 누적시켜서 중간고사 범위 실전 테스트 연습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진행하면서 교재에 대해서 오답 처리나 그 다음에 과제 해결이 다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완수를 다 시켜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혹은 엄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애원을 하더라도 차라리 선생님 믿고 그냥 따라가 라고 하고 저희한테 그냥 맡겨주세요. 어머님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애들 잘해요. 보면은 저희 반 학생들 2시간만 하고 갈 거를 뭐 4시간씩 하고 5시간씩 하고 오히려 제가 퇴근을 못 해가지고 요새 힘든 판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그다음 저희 지금 이제 저랑 홍지태 쌤, 그다음 저희 고등학교 3학년도 맡으신 선생님도 있는데 저희 학원 수학과는 저는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실력 하나만큼은 저희가 확실한 이 김포 지역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물론 서울대 출신이고 실력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과 인성까지 다 갖추고 있는 선생님을 저희가 욕심 많게 잘 뽑았으니까 믿고 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 학원 학생들이 얘기한 건데요. 뭐 수학여행 갔다가 쉬라고 하니까 메가스터디 인강 보고 그냥 오늘은 쉬어라 라고 하니까 저희 반 중3 학생이 안 된다고 메가 인강보다 제이쌤 현강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었고요. 진짜 수학학원 처음 다닌 것 같아요. 작년 2학기 때 저희 반에 수학 석차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학 석차 1등을 한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등급 말고 1등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수학학원 되게 많이 다녀봤는데 선생님의 클래스 자체가 다른 걸 확실하게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 뭐 솔토고 학생은 아닌데 또 장기고 학생들도 나름대로 공부 잘 하잖아요. 장기고 애들이 직분에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이렇게 수학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랬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네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요, 이 교재가 제가 네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컴팩트하고 스텝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진행을 했고요. 기존에 심화 A반에 속한 학생들이 이거 컴팩트 교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 빌드업하고 퍼펙트 교재를 할 건데 이거 2학기 기말 대비 이거는 작년 그냥 교재를 제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2학기 기말 대비를 왜 이번 중간고사 때 하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빌드업과 제가 퍼펙트를 제작 중인데요. 빌드업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 유형과 심화 유형을 전부 다 제가 혼재시켜서 만든 내신 교재예요. 학생들이 학기 중에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교재를 막 뭐 풀어야 되지 하고 이것저것 사서 풀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꼭 공부해야 될, 많이 놓치는 그런 유형들을 제가 교재를 열심히 만들어서 만든 자체 교재고, 그 다음에 퍼펙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시중에 있는 뭐 자이스토리라든가 마더텅이라든가 교재를 보면 거의 막 1400 몇 문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어떤 게 중요한지 선별해서 다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0문제 이내로 압축을 시켜서 반드시 아이들이 봐야 될 솔토고등학교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들만 제가 선별해서 만든 교재인데, 이 교재에서 항상 고난도 문제들이 꼭 연계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과제 해설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배웠던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해설에 대한 당연히 이제 과제에 대해서 해설지를 별도로 종이로 줍니다. 그런데 종이 해설 같은 경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말로 설명을 못하는 줄글이다 보니까 혹은 해설지 같은 경우 굉장히 풀이를 복잡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주요 문항에 대해서 제 손풀이를 직접 해서 학생들한테 올리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업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해서 당일날 보면서 자기 약했던 부분을 다시 볼 수 있게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카톡 같은 경우도 제가 실시간으로 아이들 질문하면은 같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하는 일일 거고요. 주말에 토요일날 클리닉 하는 경우에 저뿐만 아니라 저의 부강사 쌤까지 같이 들어가서 2명이 같이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1대1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제 부강사까지 같이 들어가서 수업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클래스마다 톡방이 있습니다. 톡방이 있고요.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그날 수업 영상을 업로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손풀이 해설 문항까지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학생들에게 깨끗하게 제가 손풀이를 해서 아이들의 오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맞춤 문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푸는 거였어 라고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해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손풀이 빨리 올려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공부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카톡으로 학생들이 이제 질문했을 때 제가 바로 답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고의 강사들뿐만 아니라 전 욕심이 많아서 최고의 저희 부강사까지. 네. 저희 부강사가 올해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을 그 수리 논술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리 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이 연세대학교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사실 좀 잘 못해서 수능으로 좋은 대학을 못 갔지만 제가 5년 동안 가르친 학생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까지 5년을 가르친 학생인데 국어는 못하지만 저와 함께한 결과 수학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잘해가지고 수학 하나로 연세대학교를 딱 뚫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 수학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주말에 학생들이 조규쌤 너무 귀엽고 재밌다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부광사쌤과 같이 함께 열심히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현강을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자, 해설지를 보고 그냥 공부를 한다. 아니면 저는 그냥 인강 듣고 집에서 혼자 교재 풀어보면서 그냥 수학 공부 해설지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하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해설이 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두 페이지 꽉꽉 채워놨어요. 아이들이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해당되는 문제의 풀이의 딱 제가 길이가 이게 끝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그림 딱 그려놓고 왜 그려진지 딱 설명하니까 이거 모든 학생들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1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 결국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문항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에 대해서 결국은 현강에서 아이들이 듣고 호흡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 꼭 현강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작년 2학기 중간고사 솔토고등학교 서술형 3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항 전원이 다 오답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전원이 다 오답이 나와서 이 문제를 맞추면 이제 사실 1등을 맞는 상황이었는데 제 수업 교재 23번 문항에서 똑같은 문항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예, 거의 똑같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만 풀었을 때 요거를 갖다가 완전히 다 득점하지 못하더라도 이 일부분 뭐 A부터 B 사이, 여기는 3분의 1부터 A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만 갖다가 맞췄어도 부분 득점을 해서 1등급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학생들이 시험 보고 바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퍼펙트에서 저희 나왔던 교재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다 틀릴 수 있는 그 1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항이 반드시 제 교재에서 수록되기 때문에 꼭 이거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작년 2학기 저희 반 솔터고 수강생이 석차 99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4등급 후반에서 5등급 초반 정도였는데요. 작년에 26등인가? 네,를 해가지고 2등급 초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도 씨가 아주 좋아요, 근데 안 좋아요, 아주 나이스, 기분 아주 나이스.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시험지를 바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이 채점하고 바로 찍어서 보내는 건요, 이건 기분이 아주 나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쉬웠던 게요, 이 친구 0.8점 더 득점했으면 1등급이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 보세요. 솔토고등학교 작년에 14등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26등인데 0.8점 차이였으면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상위권에서는 두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가 아니라 반 문제 반의 반 문제에서 탁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작년에 성적이 매우 크게 수직 상승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솔토고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이 학교하고 저하고 좀 결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도 아주 좋은 성과로 꼭 제가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은 지금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함께 저와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빡하네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학교 시험 관련돼서 뭐 궁금하신 거 얘기하셔도 되고요. 뭐 또는 뭐 따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네. 방금 그 3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세 문항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되게 서술형 1, 2, 3번 정도 합쳐가지고 한 25점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상당히 높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 8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5점이면 거의 최대치이고요. 한 20점에서 25점 사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술형 문항이 다 어렵진 않습니다. 네.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아이들 테스트를 특히나 주말 클리닉 할 때 테스트를 본 다음에 제가 점수만 채점 매지 않고요. 조교가 채점 매더라도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맞춤 문항 같은 경우도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모든 문항의 서술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반드시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각 단원마다. 근데 그때 어떤 서술들을 놓쳐가지고 감점을 시키려고 일부러 선생님이 출제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제가 시킨 거고요. 특히나 서술형 문항이 출제가 높은 문항들만 모아가지고 걔네들이랑 답안을 제가 쓰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맞췄더라도 어떤 부분이 빠져버렸을 때 혹은 쓸데없는 서술을 썼을 때 감점이 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다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그 아까 저희 석차 1등 했다는 학생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어머님께서 항상 아이가 실수를 하고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해서 그 점수를 맨날 많이 좀 그렇게 까인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확실히 잡아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작년 기말고사 때 처음으로 걔가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 단원이 보면 그 어떤 문항 서술형 출제될 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잡아내면은 좋은 성과 낼 수 있습니다.